지금 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때 사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다 함께 이루어지면 그때 교육과정 개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변할 때 사실은 이제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그리고 내용학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뭐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수준까지 뭐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야 된다를 같이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원자, 뭐 분자라는 개념들을 공부할 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배우는 게 적합하다.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정도까지 배울 수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분자라는 개념이 초등학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데 회의적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입자라는 개념까지 쭉 올라왔거든요. 더 이상은 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는 교육과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들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분자, 원자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육과정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에 뭔가 설명할 수 있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면 점점 이제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지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뭔가 아이들이 그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죠. 뭐 설계하거나 고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보다는 어쨌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다 라는 게 규정 짓는 게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상은 또 마찬가지로 함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재상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 교사들의 몫인 거고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를 사실 교육과정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로 인재상이 변화하면서 교육과정은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융합형 과학이 사실은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을 느끼고 조금 더 변화하는 과학을 알고 실생활 속의 과학을 느낀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다양한 지식을 다루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흥미로워할 수 있는 많은 주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주제 자체가.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교육과정의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원자를 배웠으면 원자의 입자까지 뭐 모형까지는 중학교에서 다루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고등학교에서 다뤘다면 이제까지는 그거에 맞는 흐름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융합형 과학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입지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연결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고 지식적인 부분이 중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려면 내용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평가 부분인데요. 저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같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학교별로 무슨 무용담처럼 들리는 얘기들이 바로 융합과학을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변하는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새로 이론이 나와버리면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고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잘 모르는 선생님 이렇게 돼버리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융합과학의 시도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지만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조금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까지랑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탐구해서 그거에 대해 결론 짓고 공유하는 활동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키워야 되는 역량 부분들이 과학적 탐구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실제로는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전에는 그냥 정말 농성을 한다 이런 식의 약간 단순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해가는 과정이 2015 교육과정의 어떤 취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찾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인 것 같고요. 과학적 탐구 능력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융합해서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우리 같이 고안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으로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처럼 이렇게 내 의견이 옳아 이걸 주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이 옳아를 친구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서 과학적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들이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끝났다면 지금은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많은 문제가 더 살면서 발생하는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평생 교육 차원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어떤 과학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내고 거기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미래에 나갔을 그 모습을 예상해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당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살게 되는 그 사회 모습에 적합하게 그리고 그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계속 교육과정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변형, 개정은 계속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이다 라고 공포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좀 더 변모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회에 나아가는데 그런 요구를 수업하다가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과정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랑 좀 연결을 하자면 과학 교과에서 아무래도 내용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넣어졌네 빠졌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다가 최근 들어서 들었던 생각이 얘들이 나가서 뭐 될까? 지금 얘들이 나한테 이거 지금 하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슬프지만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만 알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거 봐야겠다 이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몇 날 며칠이 걸리서건 결국은 해내거든요. 최근에 또 접했던 놀라운 뉴스가 16살짜리 소년이 췌장암을 진단하는 $1짜리 키트를 개발했는데 그건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니까 그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능력을 어떻게 교육과정상에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네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 넣고 빠지고가 아니라 네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저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다는 거 아는데 약간 그런 능력, 역량 이런 걸 중심으로 얘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를 자신이 좀 개발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임을 하는 입장에서 그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차라리 점을 보고 말죠. 근데 하지만 교육은 그렇게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서 그 모습을 통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게 되는 학생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 제가 과거에 만났던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는, 혹은 뭔가를 더 보강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과목상에서의 어떤 내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이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사람한테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공부할 때와 지금 아이들을 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야 이메일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것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이미 손에서 모든 인터넷들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이 기계랑 연결이 돼서 이 기계 자체가 인터넷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는 또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 역량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역량들을 좀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이 정보를 대할 때,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창출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단순한 지식보다는 이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도 당연히 그 모습들을 바꿔 나가면서 사회에 필요하게 되겠죠.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를 끌어나갈 인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사회를 받쳐줄 인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 필요한 인재들의 역량을 점차 바뀌게 되면 당연히 교육과정도 개정이 필요하고,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과학은 한편으로는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책에서만 만났던 비키 스토리가 실제로 책 속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처음 생성되는 순간부터 지금 나는 왜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은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가가 정말 그 책 한 권에 나와 있고, 심지어 책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것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과학이라기보다는 첨단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현대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거는 전공이 아니고서는 접근하기가 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에서도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실제로 의도에 반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애들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분절된 것에서 실제로는 과학에 대한 감동을 끌어내고 싶었는데, 피상적인 현대과학, 어려워진 과학을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로 시험 봐야 되는 그런 한계점들이 좀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기억났던 것은 우주가 처음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진화에 대한 두 가지인데요. 과학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서 애들한테 주는데, 과목이 생물이라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아이들에게서도 좀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주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들이랑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돼서 여기서 너무 좋다, 이 방법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진화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르치는 순간, 어떤 순간에 어떤 반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 순간에 그래, 내가 한순간에 이뤄진 이런 개체가 아니라 이 우주의 장대한 시간과 공간이 내 몸에 압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순간적으로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완전 대단하지 않냐 우리? 애들은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되게 감동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현대 과학에서 실제로 필요한 병원에 갔을 때 필요한 이런 진단 방법들, 그리고 이것들이 내 몸에 어떻게 적용되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랑 실제 모의 학회 이런 걸 해서 애들 활동 중심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미래 진로를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진로가 아니더라도 의사 한번 돼보고 진단사 한번 돼보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전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했던 과학들이 이런 거 전혀 못하고 다 지식만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제안해서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좋았던 그런 교육과정의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들, 역량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올해 아이들과 준비했던 한 행사에서 아이들이 보였던 그 역량들이 어쩌면 이 부분이랑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이 과학 캠프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캠프는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다른 동아리 학생들한테 시연하는 그러는 캠프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캠프 내용과 그다음에 캠프를 지내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하는 부분들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하지? 라는 질문만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런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참 좋았던 것은 얘들이 과학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아마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결정을 했던 것은 GPS와 pH 반응이었어요. 이 두 가지 컨텐츠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왜 선택을 했냐고 저는 또 이제 비판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pH라는 것이 우리가 만날 학생들이 몇 학년 학생들인데 여기에서 언제 배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반응까지는 학교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GPS는 물론 제가 기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애들한테 야, 이거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 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막 꾹꾹 눌러보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개발했던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고 비슷하게 GPS로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미션을 해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력에는 반드시 근거를 찾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근거들을 어떻게 찾아오고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내 의견을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을 매료시킬 정도로 창의적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생각해내는 것이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교과서에서 그리고 과학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가르치다 보면 그리고 애들과 만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제시된 문제에서 어떡하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똘똘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식 밥 굶어 죽지는 않겠구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지? 라고 물음을 주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자기네들이 나름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싸우고 막 아니야 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험도 해보고 그 실험 이 결과를 해봐 말어 그 채택 여부도 막 논의를 하고 좀 더 잘 나오는 실험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의 또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러면서 문제를 정말 옳은 답이 아니라 최선의 답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런 능력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의도하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프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웠거든요. 밖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고 텐트 앞에 있는 데서 실험을 하고 애들과 수업을 하고 애들도 다른 학교 애들도 이제 뭐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끝나는 날 그랬어요. 야, 절대 하지 말자. 싫대요. 내년에 또 하고 싶대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준비하면서 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면들을 또 배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을 학습을 하면서 학습 내용이 나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계속적인 나의 참여 그리고 다른 것도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동기, 유인책이 된다면 그 참 좋은 건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교육과정과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도 강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